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떠나보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기에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고, 때로는 상처를 주었고, 때로는 깊이 다쳤습니다. 그렇게 어설펐던 감정의 교환을 거쳐 이제는 조금은 단단해진 마음으로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무엇부터 보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한가운데에서 말없이 작동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것을 정확히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저 누군가와 마주 앉아 마음을 나누는 순간을 인연이라 하고 또 다른 날 뒤돌아 걸어 나오는 침묵의 뒷모습도 인연이라 부릅니다. 그 인연이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니 그저 스쳐가는 단어가 아닌 삶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백제의 설화,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한 아이가 입에 담은 짧은 노래 한 구절이 결국 왕실의 운명을 바꾸고 백성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노래는 말이었고 말은 믿음이었으며 결국 그 믿음은 인연이 되어 서로를 향해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렇듯 인연은 시작부터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오해에서 큰 파국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무 기대 없이 주었던 한마디가 오래도록 누군가의 인생을 밝혀주기도 합니다. 이 에세이는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의 본질을 조심스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시작은 사람을 제대로 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말보다 행동을, 웃음보다 눈빛을, 지금보다 그 사람의 걸어온 궤적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인연은 평생의 힘이 되고 나쁜 인연은 평생의 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 앞에 너무 자주 가볍게 머물곤 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맺기 전에는 선택이지만 맺고 나면 운명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글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을 함께 탐구하는 여정을 담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 하나를 마음의 흙에 심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어떤 뿌리를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무심히 뿌린 인연은 바람에 날려가듯 얕게 사라지고 신중하게 심은 인연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게 자랍니다. 심리학자 융은 인간의 무의식이 관계를 선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사람을 고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내면의 상처가 사람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유 없이 끌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호불호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다가갈 때 우리는 종종 후회라는 이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조선 민담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산속을 헤매던 나그네가 배고픔에 지쳐 쓰러졌을 때 이름 모를 노파가 조용히 밥 한 그릇을 내어줍니다. 그 밥 한 그릇 덕분에 나그네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훗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노파의 생을 평온하게 지켜줍니다. 그들은 서로 이름도 몰랐지만 진심은 씨앗이 되어 인연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말과 이유로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연은 설명이 아니라 감정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진심이 깃듭니다. 사소한 부탁을 어떻게 들어주는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의 반응, 타인의 불편함에 대한 배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마음의 결을 드러냅니다. 사람을 볼 때는 이런 작은 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크게 웃는 얼굴보다 조용히 건네는 물 한 잔에 담긴 진심이 더 오래 기억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운명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운명 이전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그 인연을 심고 가꿀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 만남의 시작에서부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은 나를 자라게 할 것인가? 아니면 갉아먹을 것인가? 그 대답은 말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행동에서 들려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단지 겉모습을 관찰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잘 웃는 사람을 믿고 공손한 태도에 기대어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진심은 단 한 번의 웃음에 담기지 않고 그 사람이 반복해온 선택과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관찰이란 사람의 궤적을 읽는 일이며 말과 행동의 일치를 지켜보는 일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심을 결코 오래 감출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듯 보이지만 정작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만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친절의 얼굴을 쓰고 있지만 목적은 도움을 얻거나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는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 온 관계의 역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그가 어떤 인연이 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정견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인식입니다. 정견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편견을 배제하고 자신의 기대나 두려움 없이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정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인상이나 외형적 매력 혹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앞서면 우리는 자주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곧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로키는 겉으로는 유쾌하고 재치 넘치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배신과 음모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인간들을 도우면서도 결국에는 세계의 멸망을 부추기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의 이중적인 성격은 처음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반복된 패턴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처음보다 반복되는 행동, 그리고 갈등의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평화로운 때보다 혼란스러운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만을 봅니다. 그러나 관찰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드러내는 습관을 읽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짜증을 내는가, 약자에게는 어떻게 대하는가, 자기 실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과 진심을 말해줍니다. 말로는 누구나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무심코 흘러나오는 행동에서는 거짓이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판단하려 할 때는 잠시 멈추어 그를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의 말보다 반복된 행동을, 현재의 친절보다 과거의 관계를, 누구와 어울리는지, 어떤 순간에 웃고 어떤 상황에서 분노하는지, 이러한 고요한 관찰이야말로 사람을 보는 가장 정직한 기술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기분이 가벼워지는지 아니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는 관계의 흐름이며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동입니다. 기쁨이 생기는 인연은 내 안에 에너지를 일으켜 세우고 불편함이 쌓이는 인연은 서서히 나를 침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이익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리해졌을 때조차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계산이 아닌 마음으로 다가온 사람입니다. 반면 평소 다정하고 친절해 보이던 사람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등을 돌린다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종종 관계의 진실을 위기가 닥친 후에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진심은 항상 위기 속에서 시험받습니다. 그 시험은 때로 잔인하지만 인연의 진가를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무대입니다. 조선 민담집에는 사슴과 호랑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굶주린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으려다 사슴의 순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슴은 호랑이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먹으면 배는 부르겠지만 내 마음은 평온하지 못할 것이다. 호랑이는 결국 사슴을 놓아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 그 이상입니다. 진심은 두려움조차 이겨낼 수 있고 감정의 흐름은 관계의 결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슴의 말이 호랑이의 본성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진심으로 마주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상대가 내게 얼마나 잘해주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내가 웃고 있는가, 내가 용기를 얻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나 자신을 감추고 있는가. 그 판단은 정확히 나의 감정이 말해줍니다. 그 감정은 흐림없이 맑고 언제나 나의 진짜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배려 하나에도 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오래도록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곁을 지키는 이의 손길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신뢰의 표시입니다. 그 신뢰는 말로 쌓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반복되는 행동과 일관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는 자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그 감정은 때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언제나 정확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북돋아주며 무엇보다 내가 나다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 인연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조용히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것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동력이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평정입니다. 우리가 평온함 속에서 깊어지듯 관계 역시 고요한 마음이 깃들 때 깊어집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말이 줄고 시선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진심을 나누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의 단단함으로 지속됩니다. 사람의 눈빛은 거짓을 감추지 못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눈빛은 삶의 결이 그대로 녹아있는 창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견뎌온 사람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의 눈빛은 흔들리고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와 눈을 마주하는 순간 알 수 없는 안심이나 경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눈빛을 통해 전해지는 삶의 흔적을 읽어낸 무의식의 반응입니다. 눈빛은 언행의 일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말없이 건네는 시선 하나가 온기를 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선에서 진심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언행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말은 따뜻하지만 행동은 무심하고 겉은 친절하지만 시선은 닫혀 있습니다. 그 모순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그 관계에서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 속 오디세우스는 오랜 여정을 통해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견디며 결국 자신이 돌아갈 자리로 복귀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요란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관찰하고 조용히 행동함으로써 본질을 지켜냅니다. 그의 평정은 강인함의 상징이며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맺는 인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조절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조용히 곁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연이 됩니다. 겉으로 강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혼자서도 중심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은 평정에서 오고 그 평정은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받아들일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는 함께 있는 동안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내 안에 남겨지는 감정과 기억이 그 관계의 진짜 무게입니다. 만남 이후에 조용히 따뜻함이 남는 인연은 진짜이고, 떠난 뒤에 분노와 허무함만 남는 인연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닫지만 다음 인연에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빛을 보고 평정을 보고 그 사람이 지닌 고요함의 깊이를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길입니다. 사랑과의 인연은 시작보다 그 끝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따뜻하고 성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깊어지며 이익과 불편함이 얽히기 시작할 때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맺기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맺고 나면 그 인연은 쉽게 끊을 수 없는 운명이 됩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깊을수록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결국 삶의 방향과 속도를 바꾸게 됩니다. 진짜 인연은 서로를 북돋아주며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아지게 만들지만, 잘못된 인연은 서로를 가두고 침전시키며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열리지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두 나무가 오랜 세월 서로 맞닿아 살을 섞듯 붙어 자라며 결국 하나의 생명처럼 엮여버립니다. 이 열리지는 아름다운 상징처럼 보이지만 잘못 얽힌 인연은 열리지보다 더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상처와 결핍이 다른 사람에게 스며들고 서로의 감정이 뒤엉켜 결국 어느 쪽도 건강하게 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인연은 함께 있어도 외롭고 함께 있음에도 자꾸만 무너지는 느낌을 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깊이만큼만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누구든 곁에 두고 싶다는 욕심은 결국 나 자신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때로는 공허함이 우리를 잘못된 관계로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일시적이지만 잘못된 인연은 오래도록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맺기 전에는 100번이라도 고민해야 하며 쉽게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인연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인연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누군가를 만나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일관성 있는 행동, 약속을 지키려는 태도, 배려와 책임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관계는 좋은 인연이 됩니다. 그 과정은 느리고 고요하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인연은 처음부터 우리 안의 직감이 경고합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나아가며 결국 자신 외에는 누구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 그는 언젠가 나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과거의 인연들을 마무리했는지를 보면 그가 내게도 어떻게 행동할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인연은 위기 앞에서 드러납니다. 말로는 쉽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그가 나 없이도 빛나는 사람인지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도 빛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를 밝히는 등불이 되지만 나쁜 인연은 서로를 그림자로 가두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며 살아갑니다. 누구는 오래 머물고 누구는 짧게 스칩니다. 어떤 이는 상처로 또 다른 이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만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자주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행동을 반복해왔는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반복된 습관이, 순간의 친절보다 위기 속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의 과거 인연의 끝은 나의 미래 인연의 예고편이라는 말처럼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떠났는지를 살피는 일은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좋은 인연은 평생의 힘이 됩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북돋아줍니다. 그런 인연은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함께 있으면 내가 나답게 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반면 나쁜 인연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나를 의심하게 하며 결국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그의 눈빛을 보아야 하고 그가 품은 감정보다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보아야 하며 그가 만든 과거보다 그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인연은 맺기 전에는 선택이지만 맺고 나면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 가볍게 맺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지 마십시오. 그 문은 진심이 머무는 방이며 쉽게 드나드는 이로 인해 그 방의 고요함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